사실 연예인들 문의도 굉장히 많아요. 이제 제가 아. 다 일일이 네. 이름을 거론하기 좀 네. 그런데 연습생들 원래 숙소로 쓰려고 사실은 이런 기회는 네. 홍대 쪽에서는 이제 정말 음. 앞으로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속에는 특징 저희가 이제 시행사에서도 네. 그냥 월세를 맞춰놓고 월세를 받고 있었던 거죠. 회사 보유분으로 가지고 있다가 이제 분양하게 되었다. 네, 저희가 지금 회사 보유분으로 가지고 있던 호실이 네. 5세대 정도 됐는데 네. 이제 2세대는 분양이 되고 이제 3세대 네. 현재 지금 저희가 분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지금 저렴하죠. 왜냐면은 지금 실질적으로 땅값이 오른 거를 이 건물에 반영을 하면 지금 아시겠지만 원자재 값도 많이 올랐잖아요. 네. 인건비도 네. 오르고. 예, 네. 원자재 실질적으로 홍대 쪽에 역세권에 사업을 할 부지는 지금은 없어요. 네. 예, 근데 지금 만약에 사업을 하면은 6억 대는 분양이 현실적으로 힘들죠. 지금 저희가 수익률이나 네. 지금 여기 땅값 반영했을 때 원래는 약 한 7천만 원에서 네. 8천만 원 정도는 오른 게 맞아요. 아. 이제 지금 3년 전 분양가에 네. 지금 실질적으로 네. 분양가도 굉장히 싼 겁니다. 오늘이 가장 네. 싸다. 오늘이 가장 싸고 사실은 이런 기회는 네. 홍대 쪽에서는 이제 정말 음. 앞으로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 분양가에 이 정도 평수 이런 옵션에 네. 그리고 월세를 이 정도로 받을 수 있는 이런 수익형 네. 이런 실거주도 가능한 건물은 실질적으로 홍대 쪽에서는 사실 랜드마크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네. 뭐 당연히 이 6억대 정도 되면은 경기권에 사실은 큰 평수의 아파트를 살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이제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결론적으로는 부동산도 내가 실거주가 목적인 분도 계시고 투자가 목적인 분도 계시지만 네.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려면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는 건물이어야지 되거든요. 그러면 6%에서 11% 정도 되는 건물이 네. 역세권 그리고 굉장히 큰 상권 안에 있는 네. 건물이라고 하면은 그리고 보통은 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지가 상승이라든가 네. 뭐 투자적인 부분에서 네.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쵸.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실 오피스텔 투자나 이제 상가 투자를 잘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아시겠지만 경기나 지방권에 네. 뭐 이런 신도시라든지 네. 그리고 그냥 나홀로 아파트들을 투자를 해가지고 네. 사실 손해 보신 분들이 많죠. 네. 근데 원래 이제 굉장히 탄탄한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 이제 주상복합이라고 하면은 네. 사실 그런 리스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아. 이제 홍대 같은 경우에는 네. 대부분 저희 거 분양받으신 분들이 네. 여기 인근에서 사업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네. 합정 쪽에서 큰 엔터테인먼트를 운영하시는 아. 대표님이죠. 그리고 네. 이제 또 네. 저희 거 분양받으신 분 중에 한 네. 분은 큰 이제 아. 프랜차이즈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이 또 저희 거 분양받으죠. 예. 사실 연예인들 문의도 굉장히 많아요. 연예인분들이요? 네. 네. 이제 제가 다 일일이 네. 이름을 거론하기 좀 네. 그런데 연습생들 원래 네. 숙소로 쓰려고 이제 두세대를 연습생들 숙소로 네. 그런 단체다, 그죠? 홍대 네. 쪽에서는 이제 네. 아무래도 단연 돋보이고 네. 진짜 살만한 곳이 없어요. 그런 네. 스토리도 있죠. 이제 네. 그 자녀가 왔는데 네. 이제 전세로 보다가 네. 집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드는데 부모님을 한번 데리고 오겠다 네. 오셨는데 네. 이제 분양을 이제 결론적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네. 이제 어차피 이게 300만 원 정도 월세면은 네. 1년이면은 3,600에 2년이면 7,200이에요. 네. 그러면 4년 정도 대학을 다닌다는 전제에 보면 1억이 넘는 금액인데 네. 이거를 내가 그냥 월세로 낼 바에는 실제로 이 정도 월세가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물이면은 내 네. 딸이 있다가 나중에 내가 월세를 받거나 아. 아니면 전세 같은 경우에도 돌려서 네. 내가 목돈을 마련할 수 있으니까 네. 저희 걸 분양받은 케이스인데 아버님 갑자기 분양받는데 우시는 거예요. 왜요? 왜냐면 이제 여기가 네. 정말 네. 내 딸한테 전세 계약을 해줬는데 네. 너무 오래된 빌라다 보니까 집에서 냄새 나고 좀 이제 아무래도 곰팡이도 많이 펴있고 근데 네. 어쩔 수 없이 그런 집을 계약을 해줬었는데 네. 내 딸들이 이런 집에 사는 게 너무 싫으셨던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걸 계약해 주시면서 네. 엄청 등치가 크셨는데 아.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왜 그러시냐. 네네. 그러니까 너무 좀 감동이어서 그렇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아. 그러니까 홍대 쪽에 저도 이제 처음 왔을 때는 몰랐는데 네. 여기 와서 좀 생활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 저는 이제 집이 방배동 쪽이거든요. 요즘엔 다 이제 약속을 홍대 쪽에 잡죠. 네. 합정이나 이쪽에. 네. 이쪽으로 잡는 게 재미난 것들이 많고 여기가 임대료가 많이 오르긴 했어요. 네. 홍대 쪽이 많이 오르긴 했는데 네. 그래도 비면은 바로 차고 비면 바로 차고 약간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대부분 네. 요즘 친구들 만날 때 이쪽으로 다 약속을 잡고 그래서 여기가 예. 뭐 20대만 즐기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와서 저도 여기 좀 지내다 보니까 네. 정말 다양한 연령층들이 많이 오는 곳이고 특히나 연트럴파크 같은 경우에는 진짜 너무 좋죠.
거기는 예, 진짜 강아지 산책시키기에도 굉장히 좋고 네. 막상 나가보면 홍대 쪽에는 원룸이나 1.5룸도 분양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매매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그래도 비싸지만 계속 월세가 뭐 비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오피스에 투자 잘못하신 분들이 뭐 경기권이나 뭐 신도시나 뭐 이런 데 네네. 덩그러니 있는 오피스텔을 투자해가지고 네. 월세를 못 맞추는 거예요. 이제 분양 상담사들이 상담해가지고 하는 게 월세 이 정도 맞춰드리고 전세 이 정도 맞춰드리겠다.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맞춰주는 사람도 거의 없을 뿐더러 네. 맞춰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상담할 때 들었던 그런 월세를 네. 맞춰준다는 게 보증을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예, 현실적으로 그거는 네. 사실 보증을 해줄 수가 없죠. 그리고 보증을 해준다고 하는 사람도 네. 없고 하지만 네. 여기는 네. 일단은 월세가 보장돼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이 정도 월세를 네. 회사에서 맞춰준다라는 건 그만큼 네. 수요가 많다는 거. 네. 이게 뭐 반증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양을 이렇게 고려를 할 때도 네. 진짜 이게 월세가 이렇게 나갈까? 그게 사실 고민이 되는 것도 그게 사실이잖아요. 제일 크죠. 네. 네. 근데 이제 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임대가 맞춰지고 나서 네. 잔금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나는 잔금을 해도 된다. 아, 그럼요. 이런 그러니까 말씀이시다. 그죠? 동시에 진행을 하는 거죠. 예, 보통 이제 전세나 월세 같은 예. 경우에도 저희가 예. 여기 지금 전세사기 때문에 네. 네. 전세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보증보험을 가입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전세 보증보험 가입한 한도액까지 저희가 전세를 다시 맞췄는데 네. 그래서 4억 4천에서 5천까지는 지금 네.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전세가율이에요. 네. 네. 그리고 뭐 월세를 원하시면 이제 월세로 이제 임차인이 들어오고 나서 이제 잔금을 해도 된다. 네, 그러니까 동시 진행이죠. 아니 만약에 저희가 월세를 3,300에 조건부 계약을 해드린다고 하면은 네. 그 정도로 확실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저 앞에 건물에 그 평당 3억 네. 그 말씀하신 거. 3억. 아, 그럼 여기 같은 경우 대지 지분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 저희가 오피스텔은 대지 지분이 약 한 4평 정도 되고 아. 그리고 지금 그 주택 같은 경우에는 3평. 아, 물론 거기하고 똑같은 지가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은 비슷하다고 가늠은 해볼 수는 있겠다. 거리상으로는 네. 약 한 30m 정도? 네. 밖에 안 되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계약 진행 같은 경우에는 네네. 저희가 이제 603호 아까 그 주택으로 이제 분류되는 거고 네. 이거는 계약금은 이제 네. 총 분양가가 6억 3,900이에요. 네. 여기에서 이제 계약금은 10% 잔금 시점은 네. 이제 그 계약 체결일로부터 이제 30일 이내인데 네. 저희 거 분양받으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뭐 월세, 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전이나 기존 주택을 좀 처분하고 오셔야 되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가 좀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따로 이제 계약일 뒤로 더 밀어드린다든지 이런 네. 것들은 실질적으로 가능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거 주택 팔 때도 제가 실제로 도움을 많이 드렸어요. 아, 그 대출 부분 그럼 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 서울의 강남상구랑 용산 제외하고 나머지는 네. 다 비규제 지역이에요. 아, 네. 근데 주변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는 네네. 지금 대출이 이제 작년 이제 12월부터 이제 풀렸어요. 실질적으로 풀렸는데 네. 올해 3월 그다음에 이제 올해 7월 달에 스트레스 네. DSR 3단계가 시행되기 이전에 대출이 많이 몰릴 거라 약간 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2주택자가 10%, 무주택자는 네. 70에서 이제 80%까지 대출이 가능해요. 네. 네. 그것도 이제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아, 가능한 비규제 겁니다. 지역이기 때문에. 네, 가능한 겁니다. 아. 그리고 특히나 저희는 이제 신생아 특례 대출도 가능한 아. 이제 9억 미만 특례 대출이 가능하거든요. 신혼부부들도 예, 이제 예. 분양 받을 수 있죠. 예, 그거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예, 금리가 1에서 3% 정도밖에 안 돼요. 예. 예. 공시 가격 예, 예. 5억 미만 같은 경우에는 예, 예. 지금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저희 거 같은 경우에도 그거에 네. 해당이 돼요. 그리고 일반 임대 사업자 부가세 환급 네. 되죠. 네, 가능합니다. 그 저희가 부분 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피스텔 같은 예, 경우에는 예. 아까 저희가 호실에 보여드렸던 304호랑 202호 같은 경우에는 네. 최초 분양 매물이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이 가능해요. 예. 이 분양가가 6억 8,900인데 네. 이 건물분의 이 부가세 환급 이 1,720만 원 네. 가량이 환급이 되고 최종가가 이제 6억 7,100, 네. 179만 660원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거죠. 분양가에서 1,700만 원 가량 환급이 된다. 그다음에 예. 공시가격 5억 미만이니까 예, 예. 수도권 내 6억 예. 미만 음. 그리고 그 주택수에 포함이 안 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대 예, 쪽은 예, 예. 이제 정말 그런 수익형을 투자하기에는 정말 최적화된 입지인 건 맞아요. 제가 종로도 분양을 했었고 뭐 영등포나 뭐 당산, 서울권에도 많이 분양을 했었거든요. 근데 가장 힘들었던 게 아까 말씀드린 월세 맞춰드리고 네네네네. 전세 맞춰드리는 게 네네. 진짜 힘들어요. 그렇죠. 너무 힘들어요. 네네. 그러니까
오피스텔 공급이 많이 됐던 네네.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네네. 월세 경쟁률이 워낙에 높다 보니까 네네. 예, 힘들고 전세 같은 네네.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뭐 신축 상가 같은 경우에 보면 뭐 분양 당시에는 임대 보장제 뭐 이런 네. 조건을 제시를 하거나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준공이 되고 향후 몇 년 후에 준공이 되고 막상 이제 뚜껑을 열어보면은 그렇게 이제 임대가 안 맞춰지거나 그런 경우들도 사실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힘들죠. 그러니까 그렇게 네. 투자하신 분들이 네네. 대부분 이제 추가로 이제 다음 투자를 못 하시죠. 네. 한 번에 그렇게 네. 큰 네. 상가 같은 거 투자해가지고 네. 이제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정말 아무리 임대 보장을 해준다고 해도 회사에서 네. 2년치 월세만 할인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급을 해주고 그냥 말아버리면 네. 아예 끝나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없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할인 분양 형태로 그렇게 네네. 많이 하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고 네. 이제 앞으로도 그렇지만 저도 이제 실제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서울권 아니면 저도 네. 웬만하면 안 보려고 해요. 왜냐면은 어쨌든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려면 서울권에 있는 좋은 매물들을 봐야지 네.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네. 아파트 같은 걸 봐도 저 수도권 신축보다 서울 구축이 더 비싸잖아요. 제가 네. 한 가지 남양주에 제가 네. 큰 전원주택을 제가 네. 좀 지었어요. 아. 네. 근데 거기가 네. 교통이 개발이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거기다 투자를 했는데 네. 그 도로가 뚫리다가 말았어요. 아. 거기는 차가 없으면 아예 못 가는 곳인데 아. 이런 어떤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네. 정말 잘 보고 들어가야 되는 게 네. 개발이 되고 나서 들어갑니다. 보통 아. 이제 일반적으로 아시겠지만 개발 호재라는 거는 개발 호재가 나오는 시점에서 프리미엄이 많이 붙는데 네. 그런 프리미엄이 거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아. 네, 왜냐면은 그런 프리미엄이 붙을 때 거래가 이루어지지만 결론적으로는 네. 그런 사업이 무산이 됐을 때 그 아. 리스크는 결론적으로는 다 저한테 돌아오는 거고. 아. 그리고 개발이 된 이후에 이제 내가 네. 분양을 받아도 네. 어차피 그 주변 시세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네. 예, 그런 리스크를 줄이고 네. 들어가려면은 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난 다음에 들어가야지 리스크를 네. 적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라포레 같은 경우에 네. 아까 말씀하신 게 네. 그런 이야기하면은 특정 뭐 업체를 거론하기는 그렇지만은 네. 얘기하면은 다 알만한 뭐 업체 대표님들도 네. 네, 오셔서 네. 상담을 받으셨고 받고. 또 분양을 받으신 분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 이사님은 부자들을 많이 만나보셨잖아요. 네. 그 부자들에 대한 특징 같은 게 있으면 그게 또 좀 궁금하기도 아. 하거든요. 부자의 특징은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여기 홍대 쪽에 계신 네. 분들 좀 재력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좀 여유롭고 그리고 계산이 굉장히 빠르세요. 아. 네, 그러니까 뭐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실제로 많았고 그분들이 제가 이제 이런 월세나 현재 지금 네. 이 주변의 상권을 네. 보시는 눈 같은 경우에도 네. 확실히 다르시더라고요. 이게 결정이 아. 굉장히 빨랐어요. 아. 그러니까 홍대 쪽을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결정이 빨라요. 아. 근데 이제 타 지역에서 이제 저희 네. 라포레를 봤을 때는 네. 사실 주저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간쓸게까지 다 꺼내서 보여드리기 좀 그렇고 네. 실질적으로 이제 그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건 실제로 네. 계약 체결된 월세 계약서, 전세 네. 계약서를 보여드렸고 네. 그리고 뭐 그쵸, 네 네. 그렇게 보여드렸기 때문에 믿고 네. 계약을 하신 거죠. 아. 그러니까 그분들 지금 현재 수분양자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은 저한테 엄청 고마워하시죠. 네. 특히나 그때 당시보다 네. 월세가 지금 100에서 한 80만 원 정도 오른 거죠. 네. 네, 처음엔 3천에 220, 5천에 네. 200 정도였으니까 네. 네, 월세는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숲속에는 특집 채널이